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쌤TV를 찾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 관련된 소식 또 건강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CDC의 그 백신 종류와 접종 대상을 권고해주는 위원회, 그 ACIP라고 부르는데 이 위원회 회원 그 17명을 모두 해고하고 새 회원으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7명을 다 뽑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쓰나미급 그 변화가 이 ACIP 위원회에 이제 발생한 거고요. 그 발표하면서 공중보건 당국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ACIP 위원회 그 명단을 보면 다 이제 제약사하고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그 이해 충돌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고 뭐 감염병, 백신 분야 전문가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런 그 마하 운동의 아주 그 좋은 예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새로 이제 뽑은 그 인원들 그 명단이 그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8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더 뽑을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 8명을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이분들도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서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 그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위원회 새로 뽑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분이 바로 그 로버트 말론 박사. 예. 이분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메신저 RNA 기술을 그 창시한 그 인벤터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메신저 RNA 기술을 이용해서 그 백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상용화시킨 데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의학 생리상.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메신저 RNA 기술 창시자고 이분이 이제 팬데믹이 딱 터지고 2020년 초에 터지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정말 그 같은 목소리 그 방역 정책 이거 너무 다 비과학적이고 특히 이제 그 2020년 말부터 이제 백신 나오기 시작할 때 이 백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 함부로 접종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주류 의학계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뭐 그때는 트위터죠. 지금 X지만 거기서도 퇴출되고 유튜브에 그런 인터뷰한 영상들도 다 삭제되고 특히 이제 주류 의학계에서 거의 이제 왕따 취급을 당한 그런 분인데 저도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 제 그 오쌤 TV 그 유튜브에 이분이 이제 설명하셨던 그 주장 또 그 주장을 근거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근거한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저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퍼다 날랐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 말씀하셨었는데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비접종자에 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리 다 예견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 뭐 제 방송에서도 정말 헤어리소스만큼 많이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벌써 초기 때부터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았죠. 그 예견이.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실험적 유전자 치료, 그러니까 진 테라피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이게 그 백신을 맞으면 접종자의 유전자, 그다음에 면역 체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그 주장도 한결같이 지금도 계속 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류의학계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하면서 정말 그 음모론자 특히 코로나 팬데믹 관련돼서 이 음모론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로 이렇게 계속 왕따 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았는데 이런 분이 이번에 새로 그 ACIP 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 와 이건 진짜 쓰나미급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 뭐 다른 또 그 정말 자기의 직을 걸고 진실을 외쳤던 많은 분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분들 진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음모론자나 안티백서 취급하던 그죠? 미국 주류 의학계 또 그 기사를 계속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한국 주류 의학계 보건당국 아직도 뭐
전혀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답답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백신 접종 정책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일으킬지 뭐 지금 하여튼 전쟁입니다. 전쟁. 미국은 이 RFK 주니어하고 주류 학계하고 거의 전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도 있으면 제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 논문인데 식욕 억제를 일으켜서 비만이나 당뇨를 치료한다는 약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약들이 실제로 체중 감소나 당화색소 저하, 요게 이제 당뇨 환자들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보는 검사 항목 중 하나인데 이런 당화색소 저하 효과가 임상 시험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나왔지만 실제 우리 생활 환경, 실제 삶 속에서는 그만큼 좋은 효과가 나오지 못한다. 그런 연구 논문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비만 치료제 실제 효과는 약 9%, 반면에 임상 시험에서 밝혀진 비만 치료제 효과는 15에서 21%로 거의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제로 임상 시험에 비해서 효과가 낮냐? 이제 그 원인을 따져볼 때 환자들이 이 처방전 약을 끝까지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중단하거나 또 임상 시험에서 사용한 용량보다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 젬바운드, 그다음에 오젬비크 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막 그런 막 대기하고 이런 약들이 진짜 뭐 기적의 약처럼 아주 뭐 불티나게 팔렸죠. 또 유명인들이 이거 먹고 뭐 살 몇 킬로 뺐다 막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나도 해야겠다 너도 나도 뭐 엄청난 하여튼 지금 비만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약들인데 결국 이런 약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전이. 그러니까 뇌하고 위장관의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서 식욕 억제를 일으켜서 못 먹게 하는 거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섭취량을 줄이거나 또는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제 그 기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지적으로 내가 그냥 밥을 적게 먹고 굶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이런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어떤 효과를 보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결국 그 약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약을 중단하면은 요요 더 살이 찌고 지금 이런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작용. 와, 지금 말씀드린 위고비, 젬바운드, 오젬비크 이 약들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논문으로도 벌써 많이 나왔어요. 시력 상실, 위장관 마비, 췌장염, 근 감소, 근육량 줄어드는 거죠. 신부전, 자살 충동, 우울증, 갑상선 암. 와, 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런 부작용이 약을 이제 더 이상 비만약을 복용하지 않고 중단해도 이게 막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씩 이 부작용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심각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또 뭐냐? 제약사는 어차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약을 팔아서 뭐 자신들과 주주들의 이제 배를 채우면 그만이죠. 그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는 뭐 일단 살이라도 빼고 싶어서 막 빚을 내서라도 이런 약을 사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솔직히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사들이 이런 내용들 그렇죠? 이런 부작용의 문제들 또 실제 효과, 임상 효과 이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자세하게 알리지 않고 약 처방을 남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실력과 양심이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뭐 초고도 비만 이거 도저히 뭐 운동하고 다이어트 갖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고 해서 또 그런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냥 함부로 그렇죠? 무조건 살이 급속도로
단기간에 막 빠지고 그런 효과를 난다고 해가지고 너도나도 막 이거를 복용하려고 하고 또 그런 환자들한테 그냥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함부로 이렇게 약 처방을 하는 그런 의료 행위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고 당장 되어야 한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제약사들이 이 비만, 뭐 당뇨, 대사질환 이쪽 관련된 분야의 정말 그런 기적의 약을 지금 뭐 생산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연구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예, 그런 정말 장기간의 효과가 있는 약은 없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아시고, 그렇게 초고도 비만 가기 전에, 그쵸? 평소에 잘 건강 관리하셔서, 그런 약물, 복용할 필요가 없는, 예, 그런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껌. 여러분들 껌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껌 속에 뭐가 들어있냐, 성분이, 그죠?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폴리스티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운동화나 카페트 이런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 용기 들어가는 그런 온갖 정말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이 껌이. 예.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나온 연구 보면 그 껌 한 번 씹으면 한 3만 개 정도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 그 구강 내막으로 흡수돼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뇌로 갈 수도 있고 소화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럼 결국 거기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또 주요 원인으로 지금 벌써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공복에 이렇게 껌을 자꾸 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소화 효소를 계속 분비하고 근데 실제로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낭비하는 거죠 소화 효소를. 그리고 보통 껌은 이제 한쪽으로만 씹기 때문에 한쪽 그 턱 관절, 그러니까 턱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은 이제 불균형, 턱 관절 불균형까지 일으켜서 이제 TMJ 그 문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싸구려 얘기할 때 껌값이다 그러는데 예, 껌값이 전혀 싸지 않다. 그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 뭐 자일레톨 그죠 충치 예방 뭐 또 뇌 뭐 치매 예방에 껌 씹는 게 좋다 이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서는요. 자, 이것도 사실 역대급 연구 논문인데 뭐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 않고 그 팬데믹 초기에 모든 원인 사망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 그 모든 사망률이 높아진 이유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와 또 병원 내에서 실시했던 무리한 치료 그게 원인이라는 그 연구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연구진이 2020년 3월에서 5월 이제 팬데믹 그 아주 초기죠.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한 그 되고 얼마 안 돼서 한 2달 정도 그 사이에 그 시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관찰된 그 초과 사망률의 패턴 이걸 보니까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럼 왜 초과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졌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리한 병원 치료, 예를 들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무리하게 사용했다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방역 조치 막 락다운 시키고 또 나중에는 이제 뭐 마스크도 강제 착용하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초과 사망률이 높아졌고 특히 노인층하고 저소득층 사이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예,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방송을 위해서 이제 팬데믹 시작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또 기사도 보고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병원 들어가가지고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면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격리시키고 거의 무슨 뭐 벌레 취급하듯이 뭐 병균 덩어리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 자가호흡 할 수 있는데도 막 인공호흡기 그 벤틸레이터라고 하죠. 그거를 막 무리하게 그 착용시켜 가지고 그리고 막 그 엄청난 뭐 항생제, 뭐 약물, 스테로이드 막 이런 것들을 때려놓고 그래서 진짜 멀쩡했던 사람이 들어갔다가 사망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구 논문 보니까 왜 또 저소득층에서 그 이런 초과 사망률이 또 높았냐.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이 사는 그 마을 그 동네 보면 그 옆에 부촌 좀 떨어진데 그 부촌이 있으면 그 중간에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 대형 병원에 막 몰려가지고 똑같이 감기 증상이었는데 그냥 확진 판정 받으면은 무리한 그런 치료.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이 연구 논문을 제가 쭉 봤는데 뭐 몇백 페이지 됩니다. 몇백 페이지. 다 읽어보진 못하고 그 큰 이제 내용들만 이제 알아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그냥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했는데도 확진 검사 판정 받아서 코로나 나오면은 검출되면 이거는 이 사람 다 코로나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사망자가 막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기로 제 생각에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예. 자, 그다음 뉴스는요.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그냥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최근에 이제 CEO 제약사들 CEO 회장들 연봉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당연히 돈 많이 받겠죠. 많이 받는데 제가 이거 보고 이제 하나 깜짝 놀랐던 게 그 1등. 그 여기 보면 뭐 일라이 릴리, 뭐 파이저, 엠젠, 뭐 잔슨앤존슨, 뭐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제 조금씩 들어보셨죠? 그런 굵직굵직한 그 다국적 제약 회사들. 근데 1등이 누구냐면은 그 바이오엔텍. 예,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은 파이저하고 공동으로 그 팬데믹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은 회사죠. 근데 이 회사 CEO가 1등인데 그 스탁 옵션을 포함해서 연봉이 미국 돈으로 2억 8,700만 달러. 그 한국 돈으로 4천억이에요. 4천억. 1년에. 그 2등부터는 다 단위가 한국 돈으로 이제 100억, 200억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4천억. 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효과도 없고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 제품을 팔아먹고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처먹었다는 예, 정말 썩소. 그렇죠? 자, 그러면서는요. 요거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ACIP 그 백신 공급 위원회가 이제 다 해고되고 새로 뽑혔다고 그랬는데 그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퇴출당한 그 위원들이 호소문 형식의 그 기사를 이 자마라는 연구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중심 의학의 꽃, 예,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백신이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거죠. 전 세계 그 공중보건에. 근데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그 백신 접종 정책을 아주 그 잘못된 방향으로 삐딱하게 세워가지고 결국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인의 건강이 나빠진다. 그렇게 이제 경고한 겁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뭐 여기저기 그 자료들을 근거해가지고 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 뭐 아이들이 뭐 몇백몇 명이 사망하고 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소설 같은 얘기들을 또 거기다 장황하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엄격한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그 백신 자문위원회 멤버들, 그러니까 지금 잘린 멤버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들인지 또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뭐 딱 하나만 지적하면 백신은 근거 중심 의학이 아닙니다. 예, 근거 중심 의학 아니에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미신입니다. 미신. 제가 백신교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근거 중심 의학으로 우기는 사람들은 일단 전문가 아닙니다. 예, 그냥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고요. 또 이 그 호소문 형식의 이 기사 보면 당연히 백신 부작용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뭐 백신이 인류를 구했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고 정작 부작용 사례 또 피해자들 그래서 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 해고당하고 잘려서 열받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예 약간 그 뭐 철부지 아이들 투정하는 예 뒤끝이 너무 후졌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이런 것도 사실 그 전 세계 언론을 도배해야 되는데 저같이 피레미 오셈TV에서만 다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그러니까 1차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계속 맞을수록 접종 후 단기간에 빨리 사망한다는 그런 그 역대급 내용. 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에서 가스히로 하라구치 국회의원 그다음에 야스푸미 무라카미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속한 그 일종의 시민단체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줌 미팅을 이제 하면서 그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독립 언론사에서 이제 그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제 시민단체에 속한 그 이제 연구자들이 일본 국민 1,800만 명을 대상으로 와 제가 그 코로나 관련된 연구 내용들 뭐 부작용이나 어떤 그 효과 이런 거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많은 자료 봤지만 1,800명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백신 접종 관련돼서. 그러니까 진짜 역대급 그 내용이죠. 그래서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래프 그 이제 그 줌 미팅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보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비접종자의 사망률은 그 계속 쭉 비슷하게 그냥 갑니다. 예, 비슷하게 가는데 접종자의 사망률은 그 접종한 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서는 이제 90일에서 120일 요 기간에 급격하게 갑자기 사망자가 폭증을 합니다.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바로 돌아가신 그런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 그 대규모 그 집단을 이렇게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한 접종한 다음에 한 3개월, 4개월 요때 그냥 피크를 친 거예요. 이 사망률이. 그리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그 시민단체 여기 지금 그 발표하신 분이 이게 무슨 뭐 음모론자나 어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 쓰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특히 여기 그 단체에 속한 분 중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야스푸미 무라카미 박사 이분은 현직 도쿄 과학대학의 교수이시면서 그 RNA 연구소 거기에 부소장으로 지금 재직 중인 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또 음모론자 뭐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그 붙일 수 없는 그런 그 실력과 경험을 가진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이제 나온 얘기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접종했고 그래서 이 기사를 저는 딱 보면서 이 한국에서도 좀 이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죄송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뭐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뭐 관심 없고 코로나 그거 뭐 벌써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그렇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고 또 만약에 새로 팬데믹 시작하면 뭐 또 줄 서서 맞지 예 그런 좀 분위기가 아직도 한국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한국도 지금 접종 그 자중에서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비접종자에서 사망한 경우 이런 것들 통계로 얼마든지 이거 조사해 갖고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알아봤는데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더 안 나오면 이제 요거 그만하고 제가 건강 다른 아까 그 비만약, 껌 이제 이런 우리가 좀 알면 더 좋을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을 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예, 계속 코로나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